자, 첫 번째 경기. 코모 대 피오렌티나. 자, 일단 코모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그리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. 자, 코모는 최근에 5경기 중 4승 1무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, 직전 FA컵 경기에서는 나폴리 상대로 원정에서 승부 차이 끝에 승리를 좀 거두면서 4강에 좀 진출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최근에 피오렌티나 상대로 원정에서 좋은 경기라고 좀 보이며 3대1 좀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을 만큼 피오렌티나 상대로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결과를 좀 내기도 했다.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이런 코모와 달리 피오렌티나는 최근에 좀 3연패를 좀 거두면서 하락세를 좀 타다가 직전 경기 토리노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패는 좀 끊었습니다. 자, 물론 연패는 좀 끊긴 했지만 여전히 좀 페이스 및 좀 경기력이 좀 좋지가 못하고, 그리고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인 만큼 최근 좀 피오렌티나의 좀 수비가 좀 상당히 좀 불안정하다. 요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봐요.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려 봤습니다. 일단 이번 시즌 두 팀이 총 2번 맞붙었었는데 2번 모두 코모가 중원을 장악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코모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할 가능성이 좀 크고, 그러면서 결국 좀 템포 조절하며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잘 코모가 좀 운영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. 확실히 지난 두 팀의 좀 맞대결드가 현재 상황이 크게 좀 다를 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코모가 중원을 좀 장악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, 제재깔림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잘골리 100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코모가 확실히 좀 피오렌티나 상대로 중원을 장악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지난 좀 맞대결 달리 이번에는 코모가 좀 홈이다 보니까 더더욱 좀 홈 이점을 잘 활용해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는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. 자, 그리고 그러면서 코모가 니코파즈를 중심으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최근에 지금 민정우 피오렌티나의 1234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저님 후원 감사드립니다. 일단은 바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잠시만요. 네,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코모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도 니코파즈를 중심으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특히 좀 최근 피오렌티나가 수비 뒷공간 허용이 많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코모의 좀 침투나 패턴 플레이 좀 시도가 보다 더 좀 많을 수도 있다고 좀 보여져요. 네. 그다음에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도 좀 코모가 좀 공격을 주도하는 식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물론 코모가 좀 주중에 FA컵 경기를 좀 치르긴 했지만, 그래도 그 경기에서 연장전은 좀 건너뛰고 바로 승부차기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체력 소모가 지금 덜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, 그 지금 체력 이슈를 좀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코모가 우세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코모가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코모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, 네.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코모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레버쿠젠 대 장크트 파울리 경기. 자, 일단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한 명이 결장. 그리고 장크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.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. 그래서 지금 비교적 장크트 파울리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태다.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봐요. 자, 우선 레버쿠젠은 좀 최근에 좀 4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승 행진은 좀 끊겼습니다. 자, 그럼에도 여전히 좀 무패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,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홈에서의 좀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좀 원정과 달리 좀 홈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좋은 레버쿠젠이라고도 말씀드려봐요.
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공식전 기준 이제 7경기 연속 좀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홈에서 슈투트가르트를 좀 꺾으면서 이제 오랜만에 좀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한 좀 장크트 파울리라고 볼 수가 있고,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다. 요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장크트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4연패 중으로 지금 원정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4경기 연속 이제 원정에서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 또한 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홈에 비해서는 이제 원정에서는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.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비교적 이제 홈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 안정감을 좀 보이는 반면 이제 원정에서는 매번 좀 불안정한 그런 좀 수비를 좀 보이고 있고, 그리고 이제 특히 좀 후방에서의 좀 빌드업이 좀 불안정하면서 턴오버가 좀 많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원정 좀 장크트 파울리의 좀 수비는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가 좀 크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. 네. 자,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홈에서 공격 전개가 좋은 레버쿠젠이 장크트 파울리의 좀 수비를 곧잘 좀 공략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이 지금 홈에서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 또한 좀 견고하기 때문에 장크트 파울리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잘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. 그러다 보면 이제 공수방면 모두 이제 레버쿠젠이 좀 우세할 만한 좀 경기다,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. 자, 그리고 이제 두 팀이 이제 최근에 좀 FA컵에서 좀 맞붙었었는데, 이제 그때는 레버쿠젠이 이제 장크트 파울리에게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거의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무난히 좀 승리를 좀 거뒀었고,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최근 좀 맞대결과 좀 비슷한 양상으로 좀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좀 레버쿠젠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, 자,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 뭐 장크트 파울리가 이제 직전 경기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이제 좋은 그런 좀 공격력을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이 좀 기복이 좀 심하고,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가 좀 단조로운 편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 그런 좀 공격 흐름이 지금 시구 우려가 있고, 그 최근 좀 이제 레버쿠젠의 그 좀 홈에서의 좀 수비가 좋다는 점과 좀 더불어 이제 당장 이제 최근 좀 맞대결에서도 이제 레버쿠젠이 장크트 파울리의 그런 좀 공격을 잘 좀 막아내면서 장크트 파울리가 좀 공격에서 좀 힘을 좀 못 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장크트 파울리가 공격에서 힘을 좀 못 쓸 수 있다는 좀 전제하에 언더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레버쿠젠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메넨글라드바흐. 자, 일단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, 그리고 미드필더 1명,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중. 자, 그리고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우선 이제 좀 잔우준을 좀 비롯해서 마비 밑줄 근육이님 구독 3개월 감사합니다. 근육이님 이제 3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. 연휴 잘 보내세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근육이님도 이제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뭐 잔우준을 좀 비롯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좀 많은 편이고, 그러니까 현재 이제 맹글보다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좀 전력 누수가 전체적으로 크다, 요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일단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좀 4연패를 좀 거두면서 이제 하락세를 좀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그래도 일단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. 자, 다만 문제는 아직까지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올해 들어서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을 만큼 지금 흐름이 많이 안 좋고, 이제 전반적인 뭐 경기력이나 공수 밸런스도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여전히 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대한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이제 반등한 좀 모먼트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러기가 좀 많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,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고. 자, 그리고 이제 맹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좀처럼 이제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확실히 프랑크푸르트와 좀 마찬가지로 이제 맹글 또한 좀 최근 흐름이 좀 안 좋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, 자, 그래도 이제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일단은 뭐 브레멘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둔 데 이어 직전 경기에서는 레버쿠젠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그 2경기 연속 지금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.
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승이 없는 거와는 별개로 그래도 최근 좀 경기들에서는 나름 좀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던 그죠 메렌글라드바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, 뭐, 전체적으로, 뭐, 그래도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최근에 공격 전개가 좀 대체로 좋진 않지만, 그래도 그 이상으로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하고, 그리고 특히 좀 수비 전환이 좀 느리면서 뒷공간 허용이 좀 많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, 이번 경기는 좀 두 팀한테 있어서는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로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일단 뭐 양 팀의 좀 수비를 봤을 때 우선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이제 7경기 연속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에 있고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도 대량 실점 빈도가 좀 큰 만큼 한 번 좀 실점하면은 수비가 좀 확 무너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두 팀의 그런 좀 불안정한 수비가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발목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도 좀 예상해 봅니다. 자, 물론 이제 전력만 놓고 보면은 뭐 프랑크푸르트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주축 선수들 좀 다수가 좀 결장 중인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최근 좀 프랑크푸르트의 좀 공수 밸런스가 많이 안 좋으면서 이제 3연패 홈에서도 3연패를 좀 거두고 있을 만큼 좀 홈에서의 좀 성적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뭐 맹글 상대로 이제 우위를 좀 점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많이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수비도 크게 흔들리고 있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리드 수성 능력도 많이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 경기는 뭐 메렌글라드바흐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도 이제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와의 좀 열세인 상성을 좀 메렌글라드바흐가 오히려 좀 깨는 방향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뭐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좀 보기에는 저는 메리트 없는 경기라고 봐서 이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랑크푸르트보다는 맹글 사이드 보는 경기 쪽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메렌글라드바흐 이제 프랜슨 쪽 보는 경기. 안 그래도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두 팀 다 뭐 공격 전개가 좀 대체로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 두 팀 역시 뭐 언제든 좀 공격이 이제 확 올라올 수 있는 팀이고 게다가 이제 최근 좀 두 팀의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이 좀 살아날 요소가 더 많은 경기라고 봐서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다들 좀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맹글 프렌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턴 대 와포드. 자, 프레스턴은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키퍼 1명이 결장 그리고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우선 프레스턴은 최근에 계속해서 좀 패배를 하면서 하락세를 타다가 이제 입스위치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둔 데 이어 직전 경기에서는 포츠머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5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긴 무승을 끄는 그런 좀 프레스턴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, 그리고 원정팀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부진을 겪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 좀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도 이제 시달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브리스톨 시티 상대로 대패를 좀 당하고 나서 이제 기세가 확 꺾였었고 그 대패 이후에 좀 경기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 경기 내용도 좀 저조했을 만큼 경기력이 이제 썩 안 좋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되는 좀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하비 가르시아 감독을 좀 경질했고 그리고 이제 그 빈자리를 이제 에드워드 이제 스틸 감독을 좀 새로 이제 좀 선임을 하면서 이제 좀 메꾸게 됐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변화를 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와포드가 좀 새 감독 부임 후 첫 경기이기 때문에 뭐 확실히 좀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더 기대치가 좀 높을 수는 있지만 자, 문제는 지금 와포드의 조직력이 현재 많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이번 경기부터 바로 개선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자, 물론 이제 새 감독이 좀 부임했다 보니까 뭐 와포드의 그런 좀 행보가 뭐 차차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이번 경기부터 특히 뭐 좀 조직력적인 부분은 이제 단시간 내에 바로 이제
이제 단기간 내에 뭐 바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무너진 조직력을 좀 이번 경기부터 바로 좀 살리기에는 많이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제 새 감독이 이제 좀 부임했다고 해도 여전히 지금 와포드의 그런 좀 조직력은 많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. 이렇게도 한번 이제 좀 예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조직력이 좀 무너지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력에서도 좀 확실히 좀 저조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와포드가 이제 지난 좀 경기대과는 크게 좀 다를 게 없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. 자,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 어느 정도 좀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프레스턴 상대로 와포드가 와포드가 이제 경기를 좀 주도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, 이제 최근 좀 경기들과 좀 마찬가지로 이제 와포드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하면서 끌려다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렇죠. 자,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레스턴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상대 전적 좀 봤을 때도 지금 프레스턴이 뭐 와포드 상대로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좀 감 면모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상성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프레스턴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레스턴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헤타페 대 이제 비아레알. 자, 헤타페는 주전 포워드 1명,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.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에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헤타페는 최근 3경기 기준 1승 2무를 좀 기록 중이고,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알라베스를 원정에서 좀 꺾으면서 이제 2달 만에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하락세를 좀 타다가,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반등한 모습을 좀 보인 그죠 헤타페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역시 이제 한동안 좀 이긴 경기가 좀 없어서 이제 흐름이 좀 안 좋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에스파뇰 상대로 홈에서 4대1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승리를 좀 만들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비아레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3, 4일 간격으로 이제 경기를 치르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일주일 넘게 쉬고 이제 경기를 좀 치렀다 보니 이제 선수진들의 그런 좀 기동력이나 이제 에너지 레벨이 많이 좀 좋았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유의 빠른 공격 전개가 좀 살아나면서 이제 좋은 경기력을 이제 직전 에스파뇰전에서 좀 보였습니다. 네. 자,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푹 쉬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좀 살아난 모습을 보인 좀 비아레알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일단 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헤타페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라인을 좀 낮게 형성하면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역습이나 이제 세트 피스를 좀 통해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, 그에 반해 이제 비아레알은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주로 좀 측면 돌파 및 좀 패턴 플레이를 좀 통해서 이제 헤타페의 좀 밀집 수비를 좀 공략하는 식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다면은 좀 확실히 좀 헤타페는 좀 비교적 좀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, 비아레알은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좀 상반될 수 있을 것 같다.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해 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불과 뭐 한 달 전에 비아레알이었다면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해 이제 경기가 잘 안 풀릴 가능성이 컸겠지만, 또 이제 최근에 좀 비아레알은 이제 공격 템포를 좀 잘 살리면서 전개가 좋아져 이제 이전보다는 확실히 공격이 더 이제 날카로워졌고, 지금 이제 3, 4일 간격으로 이제 쉬었을 때랑은 달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푹 쉬고 경기를 좀 치르면 이제 체력 이슈가 없어 이제 직전 경기처럼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뭐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좀 챔스와 좀 병행하면서 매번 좀 무리한 일정을 좀 소화했을 때 비아레알은 확실히 리그에서도 이제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, 이제 챔스는 이미 떨어졌고,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컵 경기도 이제 크게 없어서 어느 정도 이제 여유 있게 이제 휴식을 좀 취하면서 이제 경기를 치른 좀 비아레알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예전만큼의 좀 좋은 퍼포먼스를 이제 계속해서 직전 경기에서 잘 좀 보여줬다,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고,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좀 기대해 보면 하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
자,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도 비아레알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직전 에스파뇰전에서의 그 좀 대승을 통해 이제 올려놓은 기세를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, 이거는 비아레알 승급 본 경기 가져오도록 하고,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네, 오가 쪽 보도록 할게요. 그럼 이제 비아레알 사이드를 본다는 것 자체가 비아레알 공격이 어느 정도 좀 터진다는 전제하에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,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 오바까지도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라치오 대 이제 아탈란타. 자, 라티오는 이제 주전포워드 1명, 이제 미드필더 1명,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. 자,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라치오는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이제 순항하고 있고, 직전 이제 FA컵 8강전에서는 볼로냐 상대로 승부 차이 끝에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4강에 좀 진출했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라치오가 뭐 유유 슈팅은 잘 못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적은 득점 기회를 잘 살리면서 최근에는 좀 실리적인 결과를 좀 잘 만들고 있다,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벤투스 상대로 3대0 대승을 좀 거둔 데 이어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크레모네세도 잡으면서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,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안 좋았던 흐름을 이제 어느 정도 잘 좀 환기시켰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다시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좀 아탈란타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이 경기도 네,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이제 초반부터 두 팀 다 주도권 사수를 위한 주권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이제 공격적이기보다는 탐색전 양상이 좀 길어지면서 다소 느린 템포로 경기가 이제 흘러갈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탈란타의 뭐 공격 시도가 더 많을 것으로는 보지만, 지금의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의 좀 공격 전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라치오 상대로 이제 효율적인 공격을 좀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자, 물론 이제 최근 경기력은 뭐 아탈란타가 더 좋고, 이제 라치오보다 이제 아탈란타가 이틀 더 쉬고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도 더 우세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. 자, 다만 근데 아까도 언급했듯 이제 아탈란타가 지금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의 좀 페이스 및 좀 경기력이 좀 저조하고, 그리고 지금 원정에서는 이제 2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 중으로 이제 공격 흐름도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런 좀 원정 아탈란타의 그런 저조한 경기력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제 홈 라치오 상대로 주도권을 좀 가질 것 같다,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양 팀의 좀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1승 2무로 라치오가 아탈란타 상대로는 이제 꽤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, 이제 라치오가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는 최근 매번 공격을 잘 틀어 막으면서 이제 안정된 수비를 좀 줄곧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 경기는 라치오가 그래도 좀 더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라치오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좀 싶습니다. 아무튼 네, 이런 종목 돌렸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치오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, 그리고 어느 말은 본다고 하면은 네,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라치오 사이드로 보다 보니까 라치오가 좀 결과를 좀 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득점을 많이 해서 결과를 내기보다는 이제 아탈란타의 공격을 좀 틀어 막으면서 이제 결과를 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,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하면 언더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라치오 프렌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유벤투스. 자, 그리고 이제 일단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. 자, 그리고 지금 추가로 주축 미드필더인 이제 바렐라와 카라노글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복귀가 좀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의 좀 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높은 상황이다,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.
그러니까 확실히 중원에 이제 주축이 되는 좀 선수들의 좀 복귀는 이제 인터밀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원정팀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.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이슈 및 복귀 선수에 대해서도 이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. 자, 인터밀란은 지금 5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, 직전 경기에서는 사솔로 상대로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1위 자리를 좀 잘 유지하고 있는 그죠 인터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다가 이제 최근에 좀 아틀란타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좀 당했고,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원정 라치오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직전 뭐 라치오전에서는 이제 2대0으로 좀 지고 있던 경기를 이제 2대2 무승부를 좀 만들어서 이제 패배는 좀 면하긴 했지만, 라치오한테 유효슈팅을 단 2개밖에 좀 허용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전부 실점으로 좀 이어지면서 이제 불안정한 좀 수비를 좀 보였습니다. 예. 그만큼 좀 최근 좀 수비에서는 많이 좀 불안정한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상대팀한테 좀 위협적인 득점계도 곧잘 허용하고 있는 그 유벤투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뭐 최근 좀 유벤투스의 그런 수비 조직력이 좀 안 좋고 라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좀 많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현재 공격이 무르른 인터밀란 상대로도 이제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, 자, 그리고 이제 중원 또한 이제 좀 유벤투스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밀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네. 게다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바렐라와 이제 카라누골 모두 이제 좀 출전이 좀 예상이 되는 거죠 인터밀란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중원이 더욱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런 상태의 좀 인터밀란 상대로 이제 유벤투스가 이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에는 많이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. 네. 그렇죠.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중원 싸움에서도 인터밀란이 좀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한다.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물론 이제 두 팀이 이제 좀 최근 맞붙은 경기들을 봤을 때 지금 2경기 연속 이제 유벤투스가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이겼을 만큼 우세한 모습을 좀 보였긴 했지만, 현재는 좀 흐름이나 뭐 경기력, 뭐 전체적인 뭐 조직력이나 이제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이제 인터밀란이 저는 우세하다고 봐서, 이번에는 이제 지난 좀 맞대결들과는 달리 이제 인터밀란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좀 지난 좀 맞대결에서의 좀 패배를 어느 정도 좀 서륙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인터밀란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, 그리고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제 인터밀란 승에 이제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, 자, 일단은 이제 챔피언십 경기 이제 더비 카운티 대 이제 스완지시티. 네, 이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완지시티 좀 프렌 쪽을 보거나, 안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이제 스트라스부르. 자, 이거는 지금의 뭐 현재 마르세유 사이드를 좀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메리트가 없고 리스크도 좀 크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스트라스부르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스트라스부르 프렌 쪽을 보거나, 영역이는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전반적으로 이제 두 팀 다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이제 전개가 좋고,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이제 득점력도 굉장히 좀 이제 득점 기대값도 좀 높은 그죠 두 팀의 좀 맞대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 고려한다고 하면 다 득점 양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오바까지 같이 본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비야 대 이제 알라베스. 자, 이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이제 세비야 좀 햄무나 이제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. 네. 뭐 이제 세비야가 좀 이긴다고 해도 1점점 넷은 아무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염두에서 이거는 승패보다는 햄무나 무중에서 이제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,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제 세비야 햄무알부의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네,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 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
자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